자, 시작합시다. 218페이지부터 1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1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9페이지 질문 25번 가볼게. 거기 밑줄 그어줄래?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거기다 적어줘. 등비 중앙의 성질. 그러니까 이 1125번에 나오는 a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an은 첫째 항이 나왔죠. 첫째 항이 1.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물론 공비에 알 방법이 없네. 등비수열인 건 분명히 확실한데 공비가 아직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AN의 수열의 종류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안 게 어디야. 공비 찾으러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힌트 주려나 보다. 네 번째 항분의 아홉 번째 더하기 여섯 번째 항분의 11번째. 가자. 등비수열이니까 이거 AR 세제곱, 이거 AR 8제곱, AA, 얼 약분하면 얼 5개 남겠네요. 여기에 AR 5제곱, 여기에 AR 10제곱, 또 A랑 얼 있는 만큼 다 약분하면 얼 5개 남겠네. 그렇게 계산된 결과가 8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알게 됐어. 공비를 5제곱한 게 4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또 문제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걸 굳이 공비 찾겠다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 이렇게 푸는 친구들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보통 문제들은 여기까지 공비 무리수 형태로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길 바라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요 선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말이 또 잘못될지도 모르겠네. 좀 이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첫째 알고 있고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고 공비는 아직 찾지 않았지. 물론 맘먹으면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등비수열의 공비를 5제곱한 게 4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때 질문. 여섯 번째 항 더하기 11번째 항이 달래. 할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근데 첫째 항이 1이었던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11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얼의 5제곱이나 얼의 10제곱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름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말하게 되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 근데 그 여러분들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내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등비수열, 이거 등차수열,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관계식이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관계식이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 등차수열, 등비수열, 공차가 D, 공비가 얼, 이렇게 특정 두 개 수열에 해당하는 귀납적 정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또 질문? 26번. 몇 번? 26번. 자, 1126번이고. 이것도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냐면 이걸 로그 3의 3으로 바꿔서 밑이 같은 로그끼리 빼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합쳐보던가 아니면 로그 3의 an을 이쪽으로 넘겨서 얘하고 얘를 연산을 하던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해? 이걸 로그 3의 3으로 바꿔서 연산하는 게 편한 거야? 얘를 넘겨서 계산하는 게 편한 거야? 넘겨서 할까 그러면? 암산으로 하죠? 로그 3의 an 플러스 1에서 로그 3의 an을 뺄 거니까 오른쪽 진수가 분모, 왼쪽 진수가 분자로 연결이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이따가 또 마음이 또 흥분돼가지고 또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화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지. 또 모두 돼야 돼. 그럼 진수 an분의 an 플러스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 여기까지 하는 거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배웠잖아. 그럼 그거 배운 거 그대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an 플러스 1은 an 다시 넘겨주면 3분의 1 an이 되는 거구나. 어라? 어떤 항에 3분의 1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구나. 첫째 항에 3분의 1 곱하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3분의 1 곱하면 세 번째 항.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그리고 얘가 공비란 얘기인 거고. 저게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을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첫째 항도 알고 있겠다. 공비도 찾아냈겠다.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첫째 항 9분의 1의 공비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끝까지 계산해 그러면? 그래서 로그 3의 10번째 항의 역수지 10번째 항이면 얘들아 10번째 항이면 9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 10 넣을 거니까 9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9분의 1은 또 3분의 1의 제곱이지 3분의 1의 제곱에서 3분의 1의 9제곱을 곱할 거니까 3분의 1의 11제곱 되겠네. 이게 10번째 항인데 지금 문제 보니까 그 10번째 항의 역수 이 녀석의 역수를 진수에 넣어다 3분의 1의 역수면은 3의 11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정답 11이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각자 나눠서 받은 각 학교 교과서에도 뒤쪽 수학적 기납법,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 다 있어. 똑같은 수준으로 연습하기 좋을 거야. 교과서잖아. 그리고 중요한 교과서. 자, 넘겨볼게. 220페이지 질문. 천백 1131번 가보자. 여기서부터는 외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랬지. 그냥 대입해서 나열만 해주면 된다. 대신 여러분들 대입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an 오른쪽으로 넘길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칠판 봐봐. 첫째 항 1인 거 알고 있지? 1만 넣어주면 첫째 항에다가 n자리에 1 넣어서 계산된 숫자를 더한 게 두 번째 항 되는 거야. 두 번째 항 찾았으면 n에다가 2 넣고 계산해. 그럼 세 번째 항 나와. 3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 나오고 4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항 나와. 몇 번째 항 찾는 문제인데 이거? K번째 항 찾는구나. 5분의 9가 되려면 몇 번째 항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라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없어. 대입 나열. 간다. 두 번째 항이 누구냐? 첫 번째 항이었던 1에다가 1 넣는 거지?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 걸어갈까? 세 번째 항 어떻게 구해? 두 번째 항이 얘잖아.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n에 2 넣고 있는 중이야 지금 우리.
2를 넣어야 세 번째에 나오는 거니까 2 넣어주면 2 곱하기 3분의 1. 네 번째 양은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여기까지가 세 번째 양이었지. 네 번째 양은 세 번째 항에다가 3 넣고 풀고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 계산을 해야 그 결과가 5분의 9가 나오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또 이거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이미 배웠어. 배웠다고. 부분분수로 계산하는 능력 배웠다고요. 얘들아 1에다가 요거 계산해서 곱한 게 더한 게 5분의 9가 나온대. 그럼 이 빨간 네모 부분은 여기다 하지 말자. 어쨌든 여기다 한 번 더 적을게.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규칙에 맞게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5분의 9가 나온지를 찾는 거죠. 근데 문제가 말하는 건 몇 번째야? K번째야. 칠판 보고 계속 대답 잘 해봐. K번째야 찾으러 간다. 이 규칙에 맞게. 규칙이 뭐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 1부터 출발해. 두 번째는 1 곱하기 2분의 1까지만. 세 번째는 2 곱하기 3분의 1까지. 네 번째는 3 곱하기 4분의 1까지. 그럼 K번째는 K-1 곱하기 K분의 1까지. 이렇게 가봐. 봐봐,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한 것을 여러분들도 요령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나는 혼자 풀면서 이거 계산했었는데. 이거 2분의 3이라고 계산했었는데. 이거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을 막 통분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있구나. 계산을 안 해야 규칙이 잘 보이니까.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독이야.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자. 얘들아,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5분의 4가 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앞에 어차피 1 더할 거니까 1까지 더하면 5분의 9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5분의 4가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덧셈 부분분수로 푸는 거지? 부분분수로 이거 부분수로 쪼개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옆에 거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 거 K-1분의 1 빼기 K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 지워지고 이 파란 부분에 네모에 있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지워지고 뭐만 남게 되느냐 맨 앞에 있는 1과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K분의 1 통분하면 K분의 K-1만 남게 됩니다. 그게 5분의 4가 되길 바랬던 문제니까 K가 5가 되면 되겠죠. K가 5가 되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이렇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아닐 때는 진짜야.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다 대입해서 풀겠다는 생각. 대입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 찾아내고 찾아낸 두 번째로 세 번째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꼬리 물어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한까지 찾아내면 되는 거야. 대신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본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네. 몇 번째 항이 얼마나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몇 번째 항이 되는지를 묻는 거라서 차라리 문제가 5번째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내가 여기다 5번째까지 적어놓고 계산을 하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어떤 항이 5분의 9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앞서 배웠던 시그마 쪽에서의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풀이가 적용이 되기도 하네요. 자, 또 질문? 20번. 몇 번? 20번. 20. 자, 29번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 아니다.
A1은 A2 더하기 자 가자 칠판 n에다 1 집어넣을게 A2는 A1 더하기 4 n에 1 집어넣어서 얻은 결과야 벌써 끝났어 A2가 누구라고? A1 더하기 4라고 A2가 누구라고? A1 더하기 4라고 그럼 A1 넘겨주면 A1은 4 더하기 5니까 9가 되는 거죠 첫 장 벌써 9이고 나왔네 문제에서 알려준 식을 봐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가지고 식 만들었잖아 근데 이 관계식에다가 n자리에 1 넣어주면 첫째 항하고 둘째 항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 그걸 이용해서 대입만 해주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A1이 9야 A1이 9 또 7번째까지 물어보고 난리야 찾아가자 A1이 9니까 9 더하기 4 두 번째는 13 세 번째 찾으러 갈게 세 번째는 그 전항에다가 2 집어넣는 거지 13에다가 2 집어넣을 때 나오는 8 더하기 21 좀 더 빠르게 해볼까? 네 번째는 21에다가 12 더하기 33 다섯 번째 항은 33에다가 4 집어넣는 거지 16 더하는 거 49 여섯 번째 항은 49에다가 5 집어넣고 있지 20 더하는 거 그래서 69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은 69에다가 64 24 더하는 거 그래서 93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겠네 조금만 더 진지하게 대입해봐.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건데, 막 푸는 방법 안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방법으로만 문제 푸는 게 맞아. 분명히, 물론 진심으로 풀었겠지만, 조금만 더 진심을 더했다면, 좀 더 풀어낸 문제들이 많았을 텐데. 또 질문? (221쪽) 질문 1135번 갑니다 1135번 첫 장은 1이고 제가 또 풀기 전에 미리 말할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나오지 않을 건데 요거 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야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제곱한 녀석에 대한 1항부터 20항까지 여러분들 질문은 지금 이거 들어왔거든? 이거 계산한 결과가 P분의 Q P분의 Q라는 거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계산하려면 이 수열이 어떻게 생긴 수열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 반드시 근데 방법은 뭐야? 대입나열 해볼게 n자리에 1 집어넣는다 루트 2 곱하기 A2는 루트 1 곱하기 A1 n자리에 2 집어넣을게 루트 3 곱하기 A3는 루트 2 곱하기 A2 한 개만 더 할게 3 집어넣으면 루트 4 곱하기 A4는 루트 3 곱하기 A3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볼까? AN을 찾고 싶은 거지 나는 그럼 마지막은 N자리에 요 N자리에다가
n-1 한번 넣어볼게. 요 자리에다가 n-1 넣을 거야. 그러면 루트 n 곱하기 루트 an은 루트 n-1 곱하기 a n-1. 자,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n 대신 1부터 n-1까지 넣었거든. 이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 그래도 봐. 그 다음 선생님 뭐 할 거냐면 그렇게 대입한 식에 좌변끼리 우변끼리 전부 다 곱할 거예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다 곱할 거야. 그럼 봐. 좌변에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전부 다 곱해져 있고, 우변도 이거 전부 다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곱해져 있는 좌변을 우변을 보면 좌변에 루트 2 있는데 우변에도 루트 2가 있어. 좌변에 A2 곱해져 있는데 우변에도 A2가 곱해져 있고, 루트 3도 약분될 수 있고 약분될 수 있어. 약분될 규칙 보여? 한 칸 아래쪽이 다 지워져. 여기랑 한 칸 아래쪽, 여기랑 한 칸 아래쪽이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요. 그렇게 약분하잖아? 그럼 좌변에 누구 남아있어? 다 지워지고 얘만 남아있겠네. 우변도 봐. 다 지워지고 여기만 남아있어. 그런데 A1이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 1이니까 루트 1 곱하기 1이면 1만 남는 거죠. 따라서 AN이 누구냐? 이거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지. AN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여기 루트가, 미안, 이거 루트 아니잖아. 그 이대로 남아야 되지? 여기 그냥 남는 거죠? 그래서 AN이 루트 n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안 할 거야?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가 루트 K분의 1, AK 플러스 1이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그거 곱한 걸 제곱할 거니까 루트 벗긴 상태에서만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K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부분분수로 계산해주면 끝나는 문제. 부분분수로 분리해서 계산하면 끝나니까 계산 여기까지만 한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통해서 이 시그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네들이 어떤 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싶다면 방법은 딱 하나. 집어넣어. 1, 2, 3, 4 너 내키는 대로 다 집어넣어서 물론 이것도 지금 처음 풀어보는 유형이죠. 그렇게 집어넣은 결과를 이 정도는 기억할 만 하겠네. 그러면 다 곱한 다음에 약분할 거 다 약분하고 남게 되는 것들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유도가 되는 문제들도 있구나 한다는 거. 근데 얘들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가 됐다면 그냥 이해가 된 정도까지만 해서라도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낼 문제 많아. 또 질문? 몇 번? 340번 하지 맙시다. 혹시 그 위쪽에서 혹시 질문할 문제 있는 사람? 37번. 37, 차라리 37번은 그나마 낫네. 첫 장이 0이래.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입 라인을 생각해주면 되겠어. 첫 장 알고 있잖아. 그럼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두 번째 찾아가자. 두 번째 같이 해. n에 누구 넣고 있는 중? 1 넣어주면 얼마인데? 첫 장이 0이라면 그럼 0이겠네. 그냥 0 1 넣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지? 2번에 그럼 얼마야 정답이?
n자리에 1 넣으면 두 번째이 나온다니까. n자리에 1 넣고 풀라고. 그래서 코사인 1 넣은 게 3분의 파니까 2분의 1. 그럼 정답이 얼마가 돼야 돼? 1. 두 번째 찾았어. 두 번째 찾으니까 이제 세 번째 찾을 수 있어. 세 번째는 n자리에 뭐 넣는 거지? n자리에 얼마 나야 세 번째 나와? 그럼 2 넣는다. 2 넣으면 두 번째가 1이었어. 1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다시 n자리 얼마 넣고 있는 중? 2 넣고 있는 중.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1. 두 번째는 얼마? 1 곱하기 1이니까 1에다가 n자리에 2 넣어주면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정답 다시 0 되겠네.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해야지. 네 번째 숫자 헷갈리고 적어줄게. n자리에 나 3 넣고 있는 중이야. n자리에 3 넣고 계산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1. 세 번째 얼마? 0. 3제곱은 코사인 3분의 3파이 얼마? 코사인 3분의 3파이 얼마니?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얼마?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이너스 2. 몇 번째까지 찾아야 돼? 두 번만 더 하면 되겠네? 다섯 번째 찾으러 가자. 나 n자리에 4 넣고 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의 내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의 내제곱? 1. 네 번째 얼마?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다가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코사인 3분의 4파이? 몰라서 모르는 거야. 지금 뭐 바로바로 나와도 시원찮게 하는 뭐 이렇게 뜸을 들여.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양. n자리에 5 넣을 거야. 5. 마이너스 1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넣고, 다섯 번째 양은 마이너스 3을 넣고,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5파이 얼마? 코사인 3분의 5파이 얼마니?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2니까 1 4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네 번째랑 여섯 번째 가지고 뭐 해달라고 했냐면 두 개 더 해달래. 그래서 정답이 2가 되겠네요. 자, 넘겨보세요. 또 간단하게 해봅시다. 1142번 봐봐. 1142번. 숙제 어디까지 됐니, 내가? 1146까지 됐어? 아,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됐구나. 그럼 질문으로 받아볼까? 222페이지 질문. 1143번 같이 보자, 얘들아. 첫째 항은 7이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장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네. 어떨 때는 n번장에다가 3을 더한 녀석의 절반으로, 어떨 때는 n번장에다가 n을 더하는 값으로. 그런데 조건이 있어. n번째 항이 소수일 때는 이것 따라 계산하고, n번째 항이 소수가 아닐 때는 아래 것 따라 계산하랍니다. 시작하자. 몇 번째 알고 있지 지금?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찾으러 갈게. 두 번째 찾으려면 n에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돼. 맞아? n에 1 집어넣어야 된다고. 1 집어넣어서 풀 거라고. 그런데 1을 여기다 넣어서 푸는 게 맞는 건지 여기다 넣어서 푸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어떤 항을 구하고 싶으면, 어떤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그 바로 전에 있는 항이 소수면 위에 거, 소수가 아니면 아래 거. 7은 무슨 수야? 소수면 어디 보고 계산해야 돼? 위에 거 따라. 그럼 7 더하기 3 나누기 2니까 5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항 찾으러 가자. 얘들아, 세 번째 항 찾으러 갈 거야. n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돼. n에 2 집어넣어야 돼. 그럼 두 번째 항이 소수냐 소수가 아니냐를 찾는 건데 두 번째 항 소수야 아니야? 소수면 또 위에 거 보고 얼마? 2분의 8이니까 4. 네 번째 항 찾으러 가자.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밑에 거 보고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세 번째 항 4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있어 n에? n에 얼마 넣고 있는 중이야? 3 넣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세 번째 항 4에다가 3 넣은 4 더하기 3이고 얼마? 7. 반복되겠다. 7이면 다시 이것 때문에 얘가 나왔던 거니까 미안. 아니지. 바뀌어야 되죠? 가자. 다섯 번째 항은 7 넣어주면 5. 여섯 번째 항은 5 넣어주면 2분의 8이니까 4. 일곱 번째 항은? 아니야. 일곱 번째 항은 소수가 아니니까 이거 보고 계산한 거지. 4에다가 지금은 n에 넣고 있는 수가 6입니다. 4 더하기 6이니까 얼마? 10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칙이 이래. 봐봐. 7, 5, 4. 그 다음에 다시 7이 나온 거 맞고 또 5가 나온 거 맞고 4가 나온 거 맞는데 n에 더하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7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기다가 아까는 3을 더해서 7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넣고 있는 수가 6이니까 6을 더해서 10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8번째만 찾으면 돼. 얘들 하나만 더 치면 끝나네. 그럼 8번째 하면 10은 소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10 넣어줘야 되고 n이 얼마 넣고 있는 중이지? 7 넣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를 정답으로? 17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1142번이나) (1144번) 중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는 문제 있는 사람 있니?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시간 잠깐 줄 테니까 1147번 한번 풀어봐. 1147번. 에어컨 좀 세워주시면 에어컨. 춥다고? 더워요. 덥다고? 누가 28도로 해놨니? 제가요. 빨리 풀어. 자, 미리미리들 잘 수준 맞춰. 이거 보자마자 대입나열 생각해야 돼. 보자마자 대입나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식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 아니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대입나열이 맞아. 자, 가자. 첫 번째는 알고 있고 계산 빠르게. 두 번째 뭐 나와? 엔젤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겠네. 더 빠르게. 세 번째는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얼마? 0. 선생님 계산도 0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n 대신에 2 넣고 계산하면 0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아. 네 번째 항 찾으러 가자. n자리에 3 넣어주면 2. 다섯 번째 항 n자리에 4 넣어주면 4. 지금 반복된 규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요거 지금 나오긴 했는데 4 마이 0 2가 반복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일단은 4가 나오긴 했거든. 몇 개만 더 해볼게. 여섯 번째 항은 5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규칙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더 의심해볼까? 일곱 번째 항은 n 대신 6 넣어주면 0. 맞는 것 같아. 규칙이 맞아. 그래서 이 수열은 4와 마이너스 2와 0과 2 이 네 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열이라고 봐줄 수 있는 것 같고 질문은 몇 항까지야?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근데 몇 개 단위로 반복된다고? 네. 4개 단위로. 그럼 30번째 항까지 더 알고 있는데 4개씩 끊는다 치면 28번째 항까지는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일단 4개 항 더한 게 얼마죠? 4. 4개 항 더한 게 4야. 근데 4개씩 끊어주면 28번째 항까지 총 몇 번 나눌 수 있어? 7번 그럼 4라는 답이 7번 반복이 될 테고 그럼 마지막 남은 항은 몇 항하고 몇 항? 29번째 항하고 30. 근데 29번째 항이 바로 얘부터 시작하니까 4가 될 거고 30번째 항이 얘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다가 29번째 항의 크기랑 30번째 항의 크기는 따로 더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 30 맞는 거죠? 한 문제만 더 할게. 1150번 시작해보세요. (1150번) 요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1150번 이거 규칙 안 나오면 좀 곤란한데. 지루한 계산 15번이나 하라고? 9번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15번까지 하는데 규칙 나올 거라고 믿는 게 좀 좋겠네. 혹시 이거 같이 풀 때 규칙 안 나오면 쓰레기 문제 취급합시다. 가자. 두 번째 항 n에 1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을 거면 첫 번째 항 1 집어넣은 거. 첫 번째 항이 정수면 위에 거 보고 정수가 아니면 아래 거 보고. 첫 번째 항 정수가 아니야? 정수면 위에 거에다가 6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얼마 나오니? 네. 1 나오겠네요. 세 번째 항 찾으러 가자. 직전에 있는 정수 아니야? 정수 맞아. 그럼 또 위에 거 대입하는 거 맞아? 그럼 얼마 나와야 되지? 3-1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9인가? 네 번째 항 정수가 또 위로 갈까? 그럼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3분의 4 3분의 4에다가 3 넣을 거니까 3분의 얼마?
3분의 얼마? 13, 3분의 4에다가 3을 더한 게 3분의 13이야? 3분의 9 맞네. 드디어 점수 아닌 거 나왔구나. 그럼 이제 5번째 항 찾아라. 직전답이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3분의 13 곱하면 얼마야? 13 빼기 7 얼마? 6. 아, 다행이다. 나왔네. 규칙이 나왔어. 그럼 6 넣어주면 또 위에 거 따라 계산할 거니까 1 나올 거고, 1 나오면 또 위에 거 따라 계산될 거니까 9, 마이너스 9 나올 거고. 지금 정답은 이렇게 4개 단위로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럼 몇 번째는 몇 번째야? 얘들아, 이거 4개씩 반복될 거니까 9번째 하면 누구랑 같아? A1. 그렇지. 얘가 9번째 하면 되고, 그 다음 몇 번째야? 15번째야. 15번째야. 이거 4의 배수로 때문에 여기가 16번째 자리인가? 네. 16번째 바로 전자리니까 얘가 15번째 항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묻는 문제라 규칙에 나와서 천만 다행이네.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유형 8번 지우세요. 유형 8번 전부 다 지워. 그 다음 유형 9번 1158번 문제 읽어볼래? (1158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천천히 읽고 이해해야 돼. 선생님 하는 말 알아들으려면. 자, 잘 들어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문장은 전날에 있던 물의 양을 가지고 그 다음날 물의 양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 맞니? 네. 맞아? 그럼 맨 마지막 질문 전에 있는 관계식 n 플러스 1번째 날에 있는 물의 양을 n번째 날에 있던 물의 양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는 얘기거든. 이거 n번째 날의 물의 양이야. 그럼 a n 플러스 1은 그 다음날 n 플러스 1번째 날에 있는 물의 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문장이 뭐야? 전날 있는 물을 가지고서 다음날 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할게. n 플러스 1번째 날에 만들어질 물의 양은 읽은 대로 하자. 전날 있던 물에 얼마를 버린대? 4분. 그럼 전날 있던 물이 AN이거든? 맞아? 첫째 날에 있는 날의 물의 양이 문제 읽었잖아. 첫째 날 물의 양을 A1, 두 번째 날의 물의 양을 A2.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n번째 있던 날이 얘를 기준으로 전날이란 말이야. 그 전날 있던 거에 몇 분의 몇을 버리고 4분. 그럼 얼마를 남기게 되는 거야? 4분의 3을 남기고 4분의 1만큼 버리라면 그럼 25% 버린 거니까 75% 남아있는 거죠. 계산은 4분의 1을 곱한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4분의 3을 곱한 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물로 계산할 거니까 버리는 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래? 40. 여기다가 25% 버려서 75% 남기고 거기다가 40만큼 더하면 그게 그 다음날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낸 문장을 그대로 전날에 있던 물의 양을 AN으로 그 다음날에 있는 물의 양을 AN 플러스로 해서 읽은 그대로 관계식 만들어주면 이게 문제가 원하는 이 문제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얼마가 되고 4분의 3, Q는 4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여기 잘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또 모든 문제들을 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빼. 1162번 농도 문제 빼세요.
말 안 해줘가지고 수학에서 농도 문제가 빠졌다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난 1학년 애들한테 들어서 알았네. 그거 말했었는데. 작년에 말했었어요. 전에 그럼 선생님이랑 농도 수업을 안 했었던가? 안 했을걸요. 아 그래? 아 그럼 말 들었었는데 또 까먹은 거야 선생님이? 오케이 1162번 빼. 그리고 한 문제 더 풀어볼게. 1160번 시작해보세요. 1160번. 잘 생각해봐. n명이 n쌍이니까 인원수 따지면 2n명인가? 2n명이 모여서 압수를 하는 거니까 고1 때 배웠지? 압수하려면 2명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려고 들면 2n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풀이는 이게 아니야. 조합으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자, 시작할게요. 현재 몇 명이 있지? n쌍의 부분이니까 2n명이 있어. 그리고 문제 잘 읽어서 그 2n명이 모여서 압수를 다 한 번씩 할 건데 그때 얘네들이 서로 한 명도 빠짐없이 문제 잘 읽었나? 아, 배우자를 제외하구나. 그러니까 각자 부부끼리는 압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네. 어쨌든 얘네들 전체 2n명이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아내와 압수하는 걸 제외하고 압수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를 A, N가지라고 말을 하겠대.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산 물론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주면 돼? 2n명 중에 2명 뽑아주면 돼. 그럼 2n 곱하기 2n-1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압수의 횟수가 나와.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지? 부부끼리는 안 한다 그랬지? 부부끼리 압수하는 횟수가 하나, 둘, n가지. 여기서 n가지 빼주면 되겠네. 이게 문제가 말하는 AN이 될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AN이 몇 가지인지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 모여있는 2n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배우자끼리 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압수하는 횟수가 AN가지라고 소개를 했어. 몇 가지인지 몰라도 돼. 그냥 A, N까지 한 거야. 얘네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배우자 제외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한 번씩 압수하는 게 A, N까지 돼. 이걸 가지고서 A, N 플러스 1을 계산해보라는 거지. 그럼 이번엔 N쌍의 부부가 아니라 N 플러스 1쌍. 그럼 여기 남편 한 명이랑 아내 한 명이 추가로 들어가겠네. 칠판. 얘네들이 압수하는, 그러니까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압수하는 횟수를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거든. 맞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원래 n쌍만 있었을 때 필요한 압수의 횟수에다가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추가되는 압수의 횟수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맞니? 그럼 얘 압수 몇 번 더 해야 되지? 이 사람 압수 몇 번 해야 돼? n번? 얘 압수 누구랑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얘는 누구랑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인데 여기?
여기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추가된 사람들은 일단 원래 있던 사람들끼리 막 악수해. 끝났잖아. 끝났는데 한 쌍의 부부가 추가가 됐어. 그럼 악수가 더 늘어나.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악수가 늘어나야 되는지. 어떤 악수가 늘어나야 돼? 얘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한 번씩 다 악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n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n번, 2n번을 더해야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 몇 번을 더해야 돼? 2n번.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총 몇 번의 악수를 더해야 된다? 4n번의 악수를 더해야 된다. 원래는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야 된다. 왜 더하기 1이지? 부부끼리도 원래 악수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문제는 부부끼리 악수한다 만다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봐봐. 지금 문자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 봐. 1번 부부, 2번 부부, 3번 부부가 있어. 악수하려면 6명 중에 몇 명? 6명 중에 2명. 60이 얼마니? 60 얼마 나와? 30, 15, 15 나와. 15 중에서 부부끼리 악수하는 거 3번 빼면 12가지가 정답이야. 뭐가 n명이 있다고 했을 때 가지수가 12가지가 정답이라고. 맞아 얘들아? 근데 이걸 가지고 a,n 플러스 1 악수의 수를 구할 건데 여기 4번 부부가 추가가 됐어. 그럼 기존에 얘네들끼리 악수를 몇 번 했지? 얘네들끼리 악수를 몇 번 했어? 총 12번 했단 말이야. 그 12번 하는 거에서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 추가가 여기 새롭게 추가된 부부의 남편이 얘네들하고 한 번씩 악수하면 되는 거잖아. 6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 6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 아내도 마찬가지야.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한 번씩 악수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모든 악수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n과 n 플러스 1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전에 지금 현재 교과서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냐? 풀어주고 싶은데. 자, 한번 볼래? 여기 1, 가로의 길이는 n. 여기다가 내가 장식을 할 건데 붙일 거야. 근데 붙일 수 있는 장식 도구가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아, 문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때 이거 가지고서 여기 뭐 정사각형 붙였다가 반쪽짜리 세로로 붙였다가 반쪽짜리 눕혀서 붙였다가 막 해도 되는 거지. 어쨌든 얘네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여기를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이 a, n가지라고 가정을 해볼게. 됐니 얘들아? 됐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가지수를 a, n 플러스 1가지라고 한다면 이거 채울 수 있는 방법 a,n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 n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a,n까지야. 저게 몇 가지인지 궁금해하지마. 그냥 a,n까지 여기를 처음에 뭐 이렇게 채울지
이렇게 채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채워서 들어갈지 그건 이 문제 맘이야.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를 채워넣는 방법을 A, N까지라고 했다면 그걸 이용해서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그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응? AN 플러스 3? 아니야, 조금 아쉬운데? 봐봐. 여기까지 채우는 게 몇 가지라고? 그럼 A, N까지에다가 여기만 더 채우면 되잖아. 여기 채우는 방법 몇 가지 있어? 세 가지가 있잖아. 정사각형 하나 넣어서 채우는 방법이 있고 직사각형 세로로 2개 붙여서 채우는 방법이 있고 가로로 2개 붙여서 채우는 방법이 있잖아. 들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채우는 방법이 100가지라고 하자. 100가지.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가지야. 그 100가지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한 칸을 정사각형으로 채울 거냐, 얘를 세워서 2개 할 거냐, 눕혀서 2개 할 거냐. 더하기 3이 아니라 뭘까? 곱하기 3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300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300가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정사각형으로 하는 100가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세로로 2개 붙여서 만드는 100가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가로로 2개 붙여서 만드는 100가지. 그래서 300가지. 근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문제는 정답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농도에 관련된 문제 빼고 나머지 것들을 한번 관계식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딱 한 파트 남았지?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도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에 반드시 한 문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서술형이 있다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은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그 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꼭 공부를 해야 돼. 조금만 쉬었다가 그거 한 파트 진행해보자.
스캔 무슨 있는 거? 저기 전체 내가 친하지?
이지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분명 지진은 너무 쌤. 팬입니다. 밑에 아. 예. 자, 시작합시다. 수학적 기납법. 준여봐, 민재야.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이것도 솔직히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선생님도 정확히 몰라. 그런데 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증명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시키는 겁니다. 증명하는 과정.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라고 시키는데 뭘 증명하는 거냐? 고1 때 배웠던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 한번 해봐라. 그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일단 본 설명은 앞쪽부터 해결한 다음에 갑시다. 1164번 볼래 얘들아? 1164번 같이 할게.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무슨 뜻이야? 명제인데 n자리에다가 자연수를 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다음 조건을 반드시 만족할 거예요. 첫 번째, P 누구는 참이다? P에다 누구 넣은 거 참이래? 1 넣은 거 참이래.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P에다가 n을 넣은 게 참이잖아? 그러면 그 넣고 있는 수에 3배를 한 수를 넣은 것도 참이고 4배 한 수를 넣은 것도 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몇 개 해볼까? P 누가 참이라고? 그럼 참인 것만 적어볼게. P1이 참이면 누구 참이야? P3이랑 P4. 얘들아 P3이 참이면 누가 참이니? P9랑 P12가 참인 거죠. P4가 참이면 누가 참인 거야? P12하고 P16이 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P12는 이미 있으니까 안 적었어. 한 개만 더 해볼게. P9가 참이면 P27이랑 P36이 참이 되는 거고 P12가 참이면 P36이랑 P48이 참이 되는 거죠. P16이 참이면 P48이랑 P64 이렇게 P1이라는 녀석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엄청나게 많은 참의 명제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맞아요 얘들아? 근데 이 적혀있는 숫자들의 특징 좀 봐. 이 숫자들의 특징이 뭐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숫자들은 누구하고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숫자들? 2가 들어가면 안 돼. 2가 들어간다면 이걸 2라고 생각한다면 P3도 참이고 P2도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P6도 참이라고 볼 수 있고 P6은 절대 참이 아니거든. 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숫자들은 누구와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숫자들? 3과 4만. 그래서 얘들아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말을 하면 P 안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 때 참이냐? 3 가지고 만든 숫자들, 4 가지고 만든 숫자들은 모두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과 4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참이라는 얘기야. 그럼 72 어때? 1번 보기 72는? 돼? 71을 3하고 4만으로 표현하는 거 가능할까? 72 분해해봐. 8, 9, 72. 8, 9, 72 맞아? 9는 3 두 개로 맞는데 8이 어떻게 돼? 8이 4 곱하기 2야. 2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3하고 4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96은 어때? 네요. 그럼 되는 거 누굴 것 같아?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3과 4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숫자들. 192. 192만 정답이죠. 맞아. 얘들아, 192 해보자. 3, 6, 18, 3, 4, 12, 4, 4, 4. 그래서 190이라는 숫자는 3과 4만으로, 그러니까 3배 또는 4배만 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맞을 거기 때문에 이런 규칙대로 명제가 참이 된다면 P 안에 192를 넣은 것도 참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숙제로 낼 건데 그냥 할까? 1165번 한번 정답 찾아봐. 1165번. (1165번) 두 개의 정리를 한꺼번에 선생님이 종합하면 이거지. 1에다가 4 또는 5를 더해서 만든 숫자 모두 참이라는 얘기야. 4하고 5를 더했을 때만 나와야 돼. 물어볼게. 10 만들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1 더하기 4 더하기 5. 아 얘들아, 이 명제 뜻이 뭐야? 1부터 시작해서 4를 더해 나가는 것도 참이고 5를 더해 나가는 것도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1번 보기에 있는 P10은 1에다가 4 더해서 P5. P5가 참이면 거기다 5 더해서 P10. 4하고 5만으로 덧셈 가능한 거 맞지? 11은 어때? 5 더하기 5로 가능한 거 맞니? 1에다가 5 두 번 더하면 돼. 12는? 네요. 12가 안 된다고? 아, 12 만들 거니까 7 만들어주면 되네. 7? 아 그러네. 7은 안 만들어주죠. 7은 4나 5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니지. 이거는 그러네. 12면 6 만들어야 되네. 6도 마찬가지. 4하고 5만 써서 6을 더 추가시키는 방법은 없겠네요. 3번이 정답이 맞겠네. 그럼 나머지도 가자. 14는 어떻게 만들면 돼? 4만 3번 더하면 되는 거 맞을까? 14는 4 몇 번에? 2번에 5 몇 번? 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1에다가 4 2번 5 한 번 더했을 때 분명히 14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증명인데, 자 들어봐. 이 설명만에서 혹시 학교에서 지금 수업 중에 것까지 다 나갔다고 했지? 끝났어요. 안 나간 학교 있니 혹시?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그럼 학교에서 들었던 친구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보고 안 배운 친구들은 지금 설명만 가지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가능성 매우 높지만 그래도 잘 들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해달라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건 모든 문제가 그러진 않아. 어떤 문제들은 2 이상의 자연수, 어떤 문제는 4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
명제절에 들어가는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달라는 식의 문제들이 일반적인 문제라서 그럼 첫 번째 증명 여러분들 몇 번만 하면 끝나 아니면 두 번만 하면 끝나? 첫 번째 증명은 n에다가 1 대입해서 p에다가 n 대신 1 넣은 것이 참이라는 건 증명해주는. 근데 이 증명은 되게 쉬워. 그냥 1만 넣어주면 돼. 1 넣었을 때 그게 맞는 식인지 틀린 식인지만 봐주면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어렵거든. 근데 어려운 이유가 저 1번 증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지금 시작하는 두 번째 증명 때문인데 n이 k일 때 그러니까 p, k가 참이라 하면 우리 1 넣어서 직접 참인 거 보였지? 그것처럼 얘들아 n자리에 k를 넣어. k를 넣어서 만든 명제도 참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들어봐. 참이라고 가정을 해. 이 k를 넣어서 만든 식이 무조건 맞는 식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맞다고 믿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참임을 증명해주면 이게 여러분이 귀납법 공부할 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일 거예요. 들어봐. 집중해야 돼. 선생님 모든 자연수인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맞나요? 우리 방금 연습했던 그 기본 문제들처럼 봐봐. 1일 때 참인 거 증명했지? 맞아? 맞아? 이 두 번째 증명이 뭐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참이면 그 다음 수를 넣은 것도 참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야. 맞아? 근데 우리 누가 참인 걸 밝혀냈다고? P1. 그럼 P1이 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참이겠어? P2. P2가 참이니까 누구도 참일까? P3. 그럼 결국 1부터 시작하는 모든 자연수가 이 두 번의 증명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진짜 모든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해볼게. 이거 정도 얼마지 얘들아? 이거 정도 얼마야? 100 같아 저러고 있어. 그치 n인데 아니 14인 줄 알았어. 이거 정도 얼마야? 2분의 네. n에 그래서 n 플러스 1이 정답인 거 맞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 줄 알아? 이것이 참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 한번 해봐. 아니 누가 봐도 참인 게 맞는데 증명하라고 요구를 해. 됐어? 그럼 좌변의 의미가 뭐야? 1부터 시작하는 몇 개항을? n개항을 더하라는 뜻인 거지. 그리고 그 n을 여기다 넣었을 때 계산된 결과가 얘랑 같은지를 봐달라는 얘기인 거 맞아? 그럼 저 왼쪽에 적혀있는 거밖에 똑같이 할게. 첫 번째 n이 1일 때 n이 1이면 좌변은 뭐가 돼? 얘들아 좌변의 의미가 뭐라고?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뜻이야. 그럼 n이 1이면 몇 번째 항만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항 좌변 뭐 되는 거 그러면? 1. 이거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지금도 못 알아보면 안 돼. 선생님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가다가 마지막에 1 이거란 얘기 아닌가요? n에다 1 넣을 거니까 절대 이거 아니야. 이 좌변의 의미는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에 n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야. n항까지의 합. n항까지의 합이 좌변이야. 그럼
n에 1을 넣는다는 건 1항까지 항만 말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만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보같이 적다 마지막에 1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됐니? 그럼 좌변은 1. n에 얼마 넣을 거라고? 1 넣을 거야. 그럼 2분의 1, 1, 1. 이거 얼마 나오죠? 1. 그래서 좌변은 우변이 어때? 같아. 아, 일단 알았어. 이 등식은 아직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밝히진 못했지만 적어도 누구를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게 맞다? 1을 넣은 게 참인 건 맞다. 그럼 이제 두 번째. n이 얼마일 때? n이 얼마일 때? k일 때. n에다 k 넣은 거 좀 불러줘.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 더한 거? k까지 더한 게 2분의 뭐?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증명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아까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한 게 아니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 맞아? 그런데 n에다가 k를 넣어서 만든 이 식이 참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1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았던 것처럼 진짜 k라는 자연수를 넣었을 때의 좌변과 우변도 정말 같았다고 믿어보자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 믿고 있는 걸 가지고서 n이 얼마일 때를 증명해주면 돼? k 플러스. 그럼 얘들아 증명하는 방법도 선생님 잘 봐.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가 n은 k 플러스 1일 때로 적지 말고 좀 공간을 두고 여기다가 n은 k 플러스 1일 때 좀 공간을 좀 넓게 둬. 여기다가 내가 잔뜩 증명하는 내용 적을 거거든. 그럼 얘들아 선생님 하는 거 칠판 그대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건 하다가 실제로 증명하려고 하잖아. 못해. 잘 보고 위치까지 다 그냥 베낄 생각으로 외울 생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 바로 밑줄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이런 걸 적어줄 거야. 그럼 n자리에 k 플러스 이런 거 좌변 불러봐. 1 더하기 2 더하기 원래는 k까지만 더해야 되는데 k 플러스 1까지 추가해서 더해야 되는 거 맞아? n에 k 플러스 1 넣은 건 1항부터 n항까지인데 k 플러스를 넣었다는 건 k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k 더하기 1까지 더해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변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근데 이걸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할 거야. 참이라고 믿고 있는 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면 돼.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겁니다. 만들 때는 학교에서 이미 배운 사람 어디부터 맞춰놓기? 좌변부터 맞추기. 얘들아 지금 우리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맞다. 이거 참이라고 믿고 있지? 얘가 참이라고 믿고 있어. 얘가 참이 맞다면 이것도 참이 맞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 맞아? 그래서 얘를 이 참이라고 믿고 있는 애를 가지고 논리적인 수학식을 계속 적용해 나가서 얘를 만들어내면 돼. 근데 만들 때는 어느 변부터 만들어라? 좌변부터. 그럼 이거 만들려면 좌변에 뭐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적어.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그럼 여기 좌변에다가 이것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원래는 k까지 더해졌던 게 k 플러스 1까지 더해져서 내가 원하는 좌변의 모양 나오는 거 맞니? 그럼 우변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에다가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해야 되겠죠. 맞아? 됐니 얘들아? 그럼 이거 통분하면 이거 2분의
이거 2분의 2의 k 플러스 1 되는 거 맞니? 얘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도 부모이고 얘도 부모이니까 더하면 2분의 둘이 같이 갖고 있는 수가 누구야? k 플러스 1 같이 갖고 있고 남아있는 찌꺼기가 누구하고 누구지? k 더하기 2 그게 얘가 나오죠. 잘 봐. 다시 이 식에 직접 얼마를 넣어서 직접 얼마 넣어서 1을 넣어서 1을 직접 넣어서 1은 직접 넣어서 좌변하고 우변의 결과가 정말 같다는 걸 밝혀주면 돼. 그 증명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었지. 이거 어렵지 않아. 그냥 대입해서 비교만 해주면 되니까. 문제는 두 번째인데 그렇게 해서 1 넣어서 참인 거 했으니까 이제 2 넣어서 참인 거 보이고 3 넣어서 참인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끝나. 여러분들이 인생 다 투자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 넣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1 넣어서 참인 거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2 넣어서 한번 같은지 비교해보고 3 넣어서 이거 언제까지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1에서 딱 멈춰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임의의 문자 K라는 자연수를 넣었을 때 만들어진 이 식을 참이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K 플러스 1 넣었을 때 모양을 미리 만들어놔. 그런 다음 참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서 적절히 유도해가지고 이 모양도 참이라는 걸 봐봐. 이게 된다는 거 이게 된다는 거 지금 밝혀냈잖아. 어떻게 보면 뭘 밝힌 거야 우리? 뭘 밝힌 거지? 얘가 뭐면? 참이면 얘도 뭐다? 참이다. 그럼 정리. n자리에 k 넣은 게 참이면 n자리에 누구를 넣은 것도 참이다? k 플러스 1을 넣은 것도 참이다. 맞아? 맞잖아. k를 넣은 게 참이라고 믿었더니 그걸 가지고 모양을 바꿔보니까 n 대신 k 플러스 1을 넣은 모양도 참이라는 게 보여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은 또는 주어진 명제는 성립한다. 이렇게 적으라고. 저는 요령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중.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1번과 2번 증명에 의해 주어진 등식은 또는 주어진 명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한 문장으로 더 적어주면 수학적 비난법의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니? 학교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록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몇 문제 수록돼 있을 거야. 최소한 그 문제만큼은 빈칸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이, 뭐야? 뒤에 자꾸 낙서해요. 이거 학생했어요. 장난치지 마. 네. 자,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이거 덧셈 뭐로 하는 거지? 부분수라는 건가? 그럼 부분수로 쪼갠 다음에 다 지울 거 지우면 맨 앞에 1하고 맨 뒤에 n 플러스 1분의 1 빼는 것만 남는 거 맞아? 얘들아, 이거 다 소거하고 맨 앞에 1분의 1하고 맨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돼. 그럼 그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에서 1 이거 n 플러스 1분의 n 나올 거거든. 실제로 소거법 이용해서 부분분수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정답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질문이 들어와. 이게 맞다는 걸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해봐라. 이 등식이 모든 자연수 어떤 자연수를 넣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봐라. 똑같은 거 한 번 더 할 거야. 1번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좌변. 그럼 1항까지만이니까
요것만 계산하라는 거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1. 우변 n절에 1 넣어주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저 다른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익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일단 1만 넣어봤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 2도 해야 되고 3도 해야 되고 4도 해야 되고 100도 해야 되고 1000도 해야 되고 진짜 끝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만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게 맞더라. 1을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게 맞다는 걸 확인했어. 근데 여기서 2 넣은 거, 3 넣은 거 보여줘? 2 넣은 거 보여줄까? n에 2 넣으면 좌변은 2항가잡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고 우변은 2 넣었으니까 2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2분의 1이야. 이거 6분의 1이야. 이거 그럼 6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 정답 3분의 2거든? 근데 얘도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도 참이게 맞아. 그럼 또 3회, 4회, 5회 언제 끝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증명할 건데 이렇게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딱 시작하는 자연수 1만 먼저 해놓고 다시 봐. n이 k일 때 그러니까 뭐 1 곱하기 2분의 1부터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하는 게 진짜 k 더하기 1분의 k가 되는 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k라는 자연수를 넣었을 때도 좌변은 우변이 같다고 하면 믿어봐. 일단 믿어봐. 그리고 그 믿고 있는 식을 통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 바로 위쪽에서 1k 플러스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부터 해서 원래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만 더해졌던 게 n 대신 누구 넣었다고? n 대신 누구 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넣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적어야지. 뭘 적어야 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까지 더해야지. k번째 항까지 합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가 맞고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다가 한 번 더 k 플러스 1을 넣은 걸 더해줘야 되죠.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 k 대신 k 플러스 1 넣을 거니까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 지금 참이라고 믿고 있는 거 있지? 이거 가지고 얘도 참이라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보여주는 게 좌변부터 맞춰나가기 시작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거 맞추려면 좌변에 뭐 더해야 돼? 요거 더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적어. 양변에 이 믿고 있는 참이라고 믿고 있는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더하면 이렇게.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1 곱하기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만 더해져 있던 식인데 거기에 얘를 추가로 더했으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좌변의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모양이 만들어져. 그럼 좌변은 됐으면 우변도 어떻게 해야 돼? 우변도 돼야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k에다가 똑같은 거 이걸 더하는 거지. 이제 이거 계산할 거야. 통분할 거야. 통분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k 플러스 2 곱해서 공통분모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게 통분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2 곱했으니까 여기 k제곱 더하기 2k 되겠네. k제곱 더하기 2k에다가 1 더할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되겠네. 그럼 k 더하기 1 하나씩 날리면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겠네. 그게 내가 만들고 싶은 우변이라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결론 질판 이 식에다가 n 대신 누구를 넣어서 k를 넣어서 만든 식이 뭐라고 믿었더니 참이라 믿었더니 얘가 진짜 참이 맞다면 이것도 뭐가 맞다? 참이 맞다. 이게 참이 맞다고 믿어보니까 이것도 참이 맞더라고. 근데 이게 n 대신 누구 넣었을 때 식의 모습이야?
그럼 K 플러스 1 넣어도 참이 된다는 얘기 말하는 거 맞아? 여기다 적어.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이 1번, 2번에 의해서 주어진 등식 또는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맞다. 왜? 1인 건 밝혔잖아. 근데 방금 두 번째 증명이 뭐야? 1 넣었을 때 참이면 2 넣었을 때 참이라는 거 찾은 거고 2 넣었을 때 참이면 3 넣은 게 참이라는 거 찾은 거고 4 넣은 게 참이면 5 넣은 게 참이라는 거 100 넣은 게 참이면 101 넣은 게 참이라는 걸 지금 이 하나의 증명으로 다 끝내버린 거란 말이지. 맞아? 그렇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증명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 부등식은 선생님이 만들 능력이 안 돼서 여기 좀 봐봐. 한 문제만 더 끝내자. 1175번 좀 볼래 얘들아? 이번엔 부등식 증명할 거야. 그래도 좀 감이 생겼다면 선생님과 좀 같이 좀 해줄래? 얘들아 이번엔 이게 성립하는 걸 증명 좀 해달래. 칠판 고개 좀 들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필기시키려고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문제 좀 봐. 얼마 이상의 자연수? 그럼 지금 누구를 먼저 넣는 게 맞아? 1을 넣는 게 아니라 5를 먼저 넣어야 돼요. 5. 제일 작은 자연수가 5니까. 증명은 똑같이 할 거야. 5 때문에 6 넣은 게 참이 되고 6 때문에 7 넣은 게 참이 되고 7 때문에 8 넣은 게 참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작은 5부터야. 맞습니까? 이 증명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지. 그냥 대입해주면 돼. n이 얼마일 때? 5일 때. 좌변은 그럼 뭐가 돼? 2의 5제곱. 우변은 뭐가 됩니까? 5의 제곱. 누가 더 크지? 좌변이 더 큰 거 맞네? 그럼 다른 자연수 모르겠는데 적어도 누구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게 맞다? 5. 이건 벌써 증명 끝난 거야? 끝! 증명이 이렇게 쉬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문제는 두 번째 증명이라 그러지. 그럼 두 번째. n이 k일 때. 그러니까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이게 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어? 아 이거 뭐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나도 모르겠어. 구체적인 자연수를 넣게 하니까 진짜 큰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보자고. n에 5 넣었을 때 참이고 확인했던 것처럼 n자리에 k를 넣어서 만들어진 이 식도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고 하면 믿어보자 이거야. 됐니? 부등식은 좀 많이 어렵거든. 여기다가 n이 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라고 불러줄래? 2에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에 제곱보다 크다는 거 밝히면 되는 거지. 아까 등식 좀 상상해봐. 등식은 먼저 어느 변부터 맞추라고 그랬어? 좌변을 맞추잖아? 그럼 좌변 맞추느라고 양변에 뭔가 더한 게 있었지? 그 더한 내용을 이용해서 우변을 또 정리해 나가면 알아서 우변의 모양이 나오는데 부등식은 있잖아. 좌변의 모양을 맞춘다고 해서 우변의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 그게 어려워. 잘 들어봐. 일단 시작은 똑같아. 좌변 맞출 거야. 좌변 맞추를 뭐 해야 돼 이게? 2를. 그렇지.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그럼 좌변은 뭐 되지? 2에 k 플러스 1 우변은 뭐 되죠? 2k 제곱이 되지. 맞습니까? 얘들아 우리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 참이라고 믿고 있지? 이거 참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참이지. 양변에 똑같이 이거 참이 믿고 참이라고 믿고 있는 식의 양변에 똑같이 이거 곱했는데 당연히 참이지. 그래. 여기서 등식과의 차이점이 발생해. 들어. 아까 등식은 좌변의 모양만 맞추면 알아서 내가 원하는 우변이 나왔었거든. 근데 부등식은 안 나온다고. 부등식은 안 나와. 그래서 만들어 나가야 돼. 잘 봐.
나 이거 참이라고 믿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도 참인 거 맞지? 맞아? 이걸 1번이라 할게.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 2번보다 무조건 큰 거 맞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1번이 몇 번보다 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전혀 다른 3번보다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걸 알고 싶은 거라고. 맞아?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니? 1번이 2번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이 3번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만 비교해주면 되지? 2번이 3번보다? 다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자 보자. 내가 다현이보다 키가 큰 걸 알고 싶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내가 승훈이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지. 나는 이걸 알게 됐어.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럼 누구를 비교해주면 돼? 승훈이가 다현이보다 크다는 걸 맞아. 승훈이가 다현이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나는 승훈이보다 큰데 승훈이는 다현이보다 큰 거니까 결국 내가 다현이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1번이 2번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1번이 2번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1번이 3번보다 크다는 걸 알고 싶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걸 유도하려면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걸? 2번이 누구보다? 3번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증명이 끝나는 거라고. 부등식은 이게 어려워. 다시 등식은 내가 원하는 좌변의 모양만 만들어내면 알아서 우변도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 등식이니까. 근데 부등식은 원하는 좌변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우변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들끼리 비교해서 크기를 비교를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k가 얼마보다 큰 수라고 그랬지?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k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수가 누구야? 5야 5. 근데 5 넣으면 무슨 수야? 양수야. 6 넣으면 무슨 수야? 양수야. 이거 1부터 넣으면 안 될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5부터 넣는 조건이라면 이거 무조건 양수가 맞아. 왜? K는 5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봐. 여기서 얘를 빼기 양수야.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 증명된 거 맞지? 2번이 3번보다 크다는 거 증명됐어. 그럼 정리할게. 나는 지금 1번이 2번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방금 증명을 통해서 2번이 3번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럼 결론 1번이 누구보다 큰 게 맞다? 3번보다. 근데 이게 n 대신 누구 넣은 식이었어? 그래서 이 부등식에다가 k 넣은 게 참이면 k 플러스 1을 넣은 부등식도 참이구나. 그래서 1번, 2번 증명에 의해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의 부등식 증명이 되는 거죠. 등식 증명은 몇 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요령이 금방금방 생겨. 근데 부등식은 그 등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공부를 해야 부등식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자, 숙제 231번까지 체크해. 빨리 숙제 체크해라. 231번 됐니? 토요일까지 마무리 잘해올 수 있게.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일요일날 여러분들 교과서 준 거 있지? 그 교과서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마무리 못해서 좋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일요일날 각자 학교 들어가서 못 푸는 문제 되도록이면 없을 수 있게 준비해와. 토요일날 봅시다. 맞다. 얘들아, 교과서 그 3차 프린트 있지? 채점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 고생들 했어, 얘들아.